7월의 마지막 점과 8월의 시작점을 찍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특별 대담을 준비했고요. 매크로적으로 어떤 포인트 주목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도주는 8월부터 주목해야 될 쪽에 대한 이야기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쾌한 입담의 주인공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이 시간 인포스탁 데일리 최양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먼저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이 많은 고민이 되실 이 자리라서 오늘 이렇게 특별히 시간을 마련했고,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고 계신데요. 일단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볼 게 FOMC 그리고 네. 금리에 대한 이야기라 여기서부터 저희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미국이 어떤 걸 한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 많이 당황했잖아요. 일단 그 인상한다, 변화를 준다 이런 불안감, 그런 공포감은 이제는 뒤로 하고 조금은 한숨 돌려두는 시점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제가 사실 지난주에 미국에 있었어요. 오, 네. 그래서 따끈따끈한 소식을. 현지 뭐 이런 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는데요. 네. 일단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파월이 이제 뭐 지금 11개월째로 지금 뭐 금리 인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지금 무겁게 지금 느껴지는 거는 뭐냐면 연준이 과도한 긴축을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책임론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재미난 토론이 뭐였냐면요. 왜 우리가 지금 기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목표점을 2%로 두고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 현지에서 뭐를 갖고 얘기를 하냐면 왜 2%지? 3%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굉장히 지금 미국 경제는 자신감이 있어요. 9%대 하던 인플레이션이 지금 3%대로 내려왔거든요.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내려온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내려오는 과정에서는 지금 뭐 중고차 가격이라든가 에너지 가격이 이제 떨어지면서 했지만 3%에서 지금 2.5% 뭐 2%대로 내려가는 건요. 전반적으로 물가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마지막 이거를 우리가 왜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경기 침체 올 거 뻔히 아는데 이거를 왜 2%로 하냐. 2%에 대한 법적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건가요? 없어요. 2000년도 초반에 뉴질랜드에서 2%한 다음에 쫓아간 것뿐이에요. 아무런 근거 없어요. 그러면 3%로 올리면 되잖아요. 이 논리가 굉장히 지금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만큼 미국이 경제 회복이라든가 경제 침체에 안 들어간다는 자신감이 지금도 굉장히 뿜뿜합니다. 그리고 9%까지 올라갔다가 사실 이제 석유값 같은 거는 가스값 같은 거는 지금 내려왔다가 살짝 올라간 건데도 미국 시민들은 지금 굉장히 거기에 뭐 9%대도 살았는데 뭐 이거 3%대 이걸 못 살아? 이러한 분위기들이 팽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정도 막 5.5%까지 올리면 뭐 사니 못 사니 이제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냐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금융위기를 넘어가면서 잘 지내면서 그때 대출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하게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와는 다르게 이 개인 대출이라든가 기업 대출이 굉장히 규제가 엄했기 때문에 이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많지 않으니까 금리 오르면 나하고는 뭐 상관없는 일이지. 거기다가 지금 저축률 2.7% 이상을 좀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제롬 파월이 거꾸로 뭐 기자들한테 질문한 거 아닙니까? 아니 경기 침체에 대한 증거 하나라도 내놓아 보세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활기찬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현재 나와 있는 조건들만 잘 된다 그러면 일단은 뭐 3.5%에서 지금 뭐 3.1%죠. 3.1%에서 2%대 내려가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만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내심으로는 지금 뭐 이것이 조정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건 뭐 왜 그러지? 그런데 미국 경제는 지금 정치 경제의 시절로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네. 분위기는 이렇게 저는 읽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가 가장 피크를 칠 때 선거를 치르고 싶어 합니다. 그럼 내년 11월이거든요. 그러려면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가 나오는 게 9개월에서 뭐 24개월까지니까 그런 것까지 치밀하게 생각을 하고 가는 부분까지 넣는다면 물론 침체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더 성장 속도가 빠르고 힘찬 발걸음을 하는 것은 내년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면 대출 그 금리에 대한 부담을 느꼈던 것과 좀 상반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앞서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을 좀 명확히 하고 싶어서요. 사실은 강착륙이냐 아니면 소프트 랜딩이냐 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대표님. 네. 그럼 침체는 없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 이건 소프트 랜딩도 아니고 그 이상의 정말 잠잠한 그 평온함을 미국 내에서는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도 되나요? 노랜딩이죠. 노랜딩. 노랜딩으로 간다. 그래서 사실 미국의 경제 연착륙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는 현실화되는 것 같고요. 지금 뭐 보시면 뭐 연준의 지속적인 이런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비 계속 좋죠. 경기 침체죠. 고용 시장 좋죠. 뭐 골디락스라까지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대감들이 있어요. 내년도 선거 뭐 등등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분명히 경기 부양책이 지금 쫓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뭐 큰 기대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일 큰 원인은 2008년도 금융위기 때문에 대출 의존도 굉장히 낮아졌는데 올릴 테면 올려봐. 나는 뭐 대출 별로 없어. 이런 부분들에다가 6월 달에 소비자 물가하고 생산자 물가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희망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좋았기 때문에 강력한 노동시장이 있는 한 이 부분들은 자기네들이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질문을 두 개 저한테 거꾸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대에서 뭐 2%까지 내려오는데 경기 침체가 어떻게 올 것인가를 한번 얘기를 해봐 달라는 거죠. 근데 경기 침체 없이 이렇게 인플레 잡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근데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한다는 자체가 자신감의 표현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여져서요. 지금 굉장히 미국이 경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인상 기조 속에서도 미국 경제는 견조하다는 것을 듣고 그리고 실제로 확인을 대표님이 하고 오신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런지도 궁금해요. 정말 경제가 빠른 속도로 정말 빨리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 여기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올 기미는 없는지에 대한 힌트는 또 있었을까요? 필요하면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제롬 파월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기자회견 때 얘기했잖아요.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얘기를 한 것도 지금 9월 달에 인상에 대한 그런 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면요. 이 시장이 너무 과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한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그래도 악재들이 몇 개 있죠. 국제 유가가 지금 상승하는,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다시 뭐 리오프닝이 잘 되면 유가가 올라가거든요. 그 부분,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휴가철이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7월달 CPI를 통해서 지금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6월 달에 CPI가 우리가 3%대 나와서 좋다고 그러는데 현장에서는 또 그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기저 효과로 이거보다 더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러면 3%. 네. 다음 주 발표되는 물가 지표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더 봐야 되고 PCE도 봐야 되고 등등을 지금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이 논쟁이 어디까지 갔냐면 왜 인플레이션을 2%에서 잡아야 되나요? 이 고생해갖고 3%로 합시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자신감의 그런 표현들을 많이 갖고 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그러면 미국이 앞으로 9월, 11월, 12월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뭐 재정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만개하려고 그러면 최소 9개월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9월 달에 올리면 9월 달에 올리고 연말 그 이후에는 좀 잠잠해지는 게 지금 가장 뭐 그럴듯한 시나리오로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저희가 답변을 듣는 동안 시장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양대 지수가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전반적으로 코스닥 쪽의 상승 탄력이 더 강하게 확인이 된 오늘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언급될 사항이 있으면 또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 금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 쪽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일본 쪽 이야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무한정으로 이렇게 돈을 풀 때는 정말 국내 시장도 그렇고요. 저도 기억하기에 엄청 많이 일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이런 변화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겠는지 어렵더라고요. 이거는 시장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주시해야 되는지요, 대표님? 그러니까 이거 엔화 가치의 지속적인 완화가 하여튼 자기네들 목표고요. 네. 요번에 보시면요. 요번에 이제 일단은 상반기가 좋았잖아요. 근데 상반기가 더욱더 좋았던 나라들 네 군데를 찌면 독일, 일본, 대만, 한국이에요. 아하. 네 나라의 지금 공통점은 뭐냐면요. 제조업이 활발하고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때 이것에 대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나라인데요. 지금 그거를 놓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일본이 가보지도 않은 물가 상승률 2%를 간다 그러면 여기도 뭐 기시다 총리가 자기 어떤 정치적인 그런 뭐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어쨌거나 완화하겠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제한으로 이제 사실 일드 커브를 조정하고 이런 컨트롤하는 데서는 무제한 채권 매입에 대한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순화하면서 지금 체제를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 중간 단계로 지금 뭐 일드 커브 컨트롤을 이제 1%까지 올리면서 한번 보자. 이 정도의 지금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장기금리 통제하는 것이 아직도 초완화적인 그런 통화 정책이기 때문에 일본은 완화 정책으로 간다. 그리고 제조업의 새로운 어떤 반등을 통해서 국가 경제가 좋아지는 부분들까지 고려한 그러한 조치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매크로 변수를 둘러봤습니다. 일단 FOMC의 움직임에 대해서 코멘트 들어봤고요. 그리고 일본은행 쪽에서의 조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환율의 위치와 함께 우리 전반적인 글로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국내 이야기 먼저 대표님과 나눠보도록 할게요. 시장이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 외부적으로 봤을 때 크게 걸림돌은 없는 것 같은데 국내 시장이 강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안 좋다고 봐야 되는 건지 수급이 쏠려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정말 크실 것 같아서요. 일단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계속 저희는 머물러야 되는지 아니면 그 다음 차기 주도주를 찾는 행보를 시작해야 될지 이게 오늘의 핵심 질문일 것 같네요, 대표님. 너무 과열돼 있죠. 지금 쏠림 현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과열이다. 사실 뭐 대한 주도주가 이제 없는 상황에서 매수 심리가 이제 쏠림 현상으로 좀 갔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전반기를 뭐라고 지금 뭐 제가 한 세 달 전부터 이제 얘기한 게 전반기는 전도연장이라고 그랬어요. 전도연장. 네, 예, 2차 전지, 네. 반도체,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연예. 이렇게 예. 아른났네요. 네, 그래서 전도연장이 끌고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한 대안들이 지금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안이 왜 안 나냐면 네. 실적들을 보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전도연장 외에는 지금 뭐 실적주를 가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타고 있고요. 다 보세요. 뭐 지금 뭐 엔터테인먼트 우리 얘기를 뭐 잘 안 하고 있지만 거기도 JYP 같은 데는 지금 뭐 99%, 90% 이상 지금 오른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대안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사실 세계가 끌고 온 부분들인데 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냐면 과하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큰 또 뭐 빅테크 이런 데서 지금 만약에 매물들이 나오고 여기서 자금이 돌면 일단은 실적이 좋은 중소형주로 지금 들어가는 순환 매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지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2차 전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성을 얘기를 하는데 또 미국 가서 쇼크를 한번 먹고 왔어요. 3차 전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3차 전지는 대표님 뭘까요? 양자 전지를 얘기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면은 뭐 다시 한번 테마에서 양자 테마를 저희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죠? 자, 3차 전지는 뭐냐면 연료를 주입해서 쓰는 전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충전이 필요 없고 연료만 주입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수소 전지가 제일 대표적인 거거든요. 근데 더욱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미국이 2차 전지는 지금 주도권을 뺏겼단 말이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2차 전지도 이제 조금 시들해질 수밖에 없는 게 중국에 있는 CATL이나 뭐 다 거기가 지금 미국 진출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2차 전지주가 갖고 있는 어떤 상대적인 우월성이 굉장히 지금 내려왔거든요.
근데 미국은 뭐 하고 있냐면요. 수소전지 하려고 지금 너무나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을 제가 봤을 땐 개인적인 부분들입니다만 2차 전지는 이 또한 지나가리. 그러나 최종은 3차 전지다. 2차 전지와 3차 전지를 아시겠지만 뭐 충전하는데 굉장히 적고 그다음에 수소란 것은 전기의 배터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기술만 좀 가면.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미국 시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기술적으로 뒤처졌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2차 전지에서 빠르게 3차 전지로 옮겨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차 전지가 길게 갈 것이라고는 제가 뭐 글로벌 트렌드를 보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에서 쏠림 이 현상에서는 빠르게 여러분들이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타자에 대해서 하반기에 반응이 나올 것인지 요즘 시장을 많이들 짧게 보셔서 당장 8월에는 어디를 봐야 되는 건지 8월에 한정해서 좀 투자 전략을 여쭙고자 합니다. 일단 뭐 산업재하고 뭐 경기소비재인데 일단 성장주하고 배당주 섞으셔야 돼요. 이럴 때는요. 비율은 어느 정도가 이상적일까요? 뭐 일단은 이거는 5대 5입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나가셔야 될 뻔 없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서는 결국은 실적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장이기 때문에 여기를 보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뭐 우리 해외에서도 지금 인프라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투자들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230억 불 따라서 전력막 업그레이드 지금 갔고요. 우크라이나 지금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설주도 굉장히 인프라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지금 특정주로 지금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하반기 우리 8월 달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 실적을 가지세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을 붙는 부분은 지금 2차 전지는요. 초기 자본이 투입되는 시기거든요. 그다음에 이것이 아직 실적으로까지 양산의 실적까지 아직 안 간 상태예요. 초기 투자가 들어가는 데서 너무 우리가 많은 쏠림 현상을 보셨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리 한 줄만 요청드리면 인프라 투자 가운데서도 실적이 찍힌 쪽, 펀더멘털이 수반하는 쪽에 대해서 8월은 공략해보자. 네. 이렇게 저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어떠한 포인트를 봐야 되는 건지 2차전지 일단 수익을 확정하고 그 다음 타자를 보라라는 조언까지 함께 받아봤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장 마무리가 됐는데요. 짧게 정리 한번 하고 저희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지수 금요일에 이어서 연속성을 가지고 빨간불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0.93% 플러스로 2632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고점에 조금 더 가깝게 마무리가 된 모습이고요. 코스닥 역시 2%대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마감 동향을 좀 확인해 보시면 외국인 쪽에선 전반적으로 매도하는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12시를 기점으로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의 매물이 좀 많이 쏟아지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 보시죠. 오늘 코스닥 쪽에서 특히 기관 중심으로 변동성이 나오긴 했는데 막판에 매수 우위 전환이 나왔다라는 점, 600억 원으로 많이 키웠다는 점도 함께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해주 가운데 2차전지 오늘도 좋았고요. 특히 코스피 쪽에서는 네이버의 움직임에 눈길이 가는 하루였습니다. 실적 이번 주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주시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큰 그림 그려드리려 마지막 코너는 특별 대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포스탁 데일리 최양호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희 내일도 많이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함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